또래보다 체구가 작은 소녀는 호신술을 배웁니다. 유도와 레슬링을 합친 듯한 러시아 무술 삼보.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소녀는 삼보 기술을 익힌 뒤 몸집이 큰 아이들과도 당당하게 맞서게 됩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요. 푸틴의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를 놓고 미국 및 EU와 살벌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옛 소련권 국가였던 우크라이나가 EU와 나토 가입을 추진하자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군대까지 동원한 상황인데요. 현재 러시아군 7만 명에서 10만 명이 우크라이나 접경에 집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경이 곤두선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17만 5천 명의 병력으로 내년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로 지난 7일에는 미러 정상 화상회담도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경제 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푸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가져온 쪽은 나토라고 응수했습니다. 푸틴은 이미 2014년에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했습니다. 최근 1년의 정황을 보면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통째로 점령할 태세인데요. 푸틴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우크라이나를 노리는 걸까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앞마당으로 생각하는데 이 앞마당에 미국과 유럽의 연합 군사기구인 나토가 들어온다면 머리털이 곤두설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턱 밑에 적군을 두는 셈이죠. 이런 앞마당 위기에 대한 대응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푸틴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푸틴이 꿈꾸는 대러시아를 구체화할 발판이 우크라이나입니다. 모스크바 특파원을 지낸 미국 언론인 스티븐 리 마이어스는 2015년 푸틴 평전 뉴 차르를 펴냈는데요. 차르는 제정 러시아의 황제를 뜻하죠. 마이어스는 이 책에서 푸틴이 추구하는 러시아는 소련 제국이나 차르의 왕국이 아니라 두 체제의 특성을 합친 새로운 러시아라고 단언합니다. 푸틴의 대러시아 야심은 공공연한 사실인데요. 옛 소련권 국가들을 재통합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맞서겠다는 의지를 줄곧 드러내왔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첫 번째 대상으로 꼽을 만한 나라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역사적 뿌리가 같은데요. 두 나라 모두 9세기경에 세워진 동슬라브 민족 최초의 봉건 국가인 키예프 공국을 모태로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 붕괴 때 독립했지만 아직도 절반 정도의 국민이 친러시아 성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틴으로선 재통합의 명분이 있는 셈이죠. 7년 전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에 푸틴은 오랜 고난의 항해를 마치고 크림과 세바스토폴이 마침내 모항으로 돌아왔다. 고향 러시아품으로 돌아왔다고 감격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러시아 땅이라는 게 푸틴의 생각이죠. 그래서 크림반도에 이어 이제는 우크라이나 본토까지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푸틴은 2000년 대통령이 된 뒤 소련 해체 후 잔뜩 위축된 러시아를 다시 강대국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왜소한 소년이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무술을 익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감을 챙겨 미국과의 한판 승부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푸틴의 행보를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남몰래 깊은 한숨을 쉬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을 러시아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경제협력 카드 등으로 푸틴의 호의를 사려고 노력 중이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푸틴의 영토 욕심이 노골화되고 있으니 쿠릴섬 반환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